경상북도 최초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사로로 이뤄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주 천연한우 미소식당 대표 손봉구입니다. 오늘 저는 축사로의 기록 관리를 통해 저희 농장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좀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좀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되게 많이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가 보니 한우 산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접고 고향인 경주로 향했습니다. 부친께서 위탁 중이던 소를 매입해서 축산인으로 첫 발을 내딛었고 그때 처음 시작이 조금 안일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 보니 사료 주고 볏짚 주고 하니 소가 커.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결과는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키우던 소가 폐사하고 송아지가 죽고 몇 번의 좌절을 겪고 나서야 축산업은 그저 단순한 노동이 아닌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전문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가장 확실한 경쟁력은 기록과 데이터입니다. 기록은 실수를 줄였고 데이터는 판단을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농장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로고입니다. 저희 농장은 경주시 천북면에 위치해 있고 보시다시피 쌀과 소를 함께 하고 있는 복합 영농입니다. 쌀미자와 한우를 뜻하는 소 그리고 농사짓자의 짓자를 엮어서 만든 이름입니다. 저희 농장의 역사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2017년도 축사 신축을 하고 2018년도 축산업 허가증, 햇섭 농장 인증을 받고 그의 깨끗한 축산 농장 인증까지 마쳤습니다. 운이 좋게도 농정원장상과 그리고 도지사 표창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장상 등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우 농가로는 경북 최초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도 획득하게 됩니다. 규모가 커지고 농장이 전문화될수록 기록이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농장은 체계가 필요하고 그 체계는 기록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농장의 핵심 운영 철학은 데이터와 과학입니다.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던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철저하게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특히 축사로를 활용해 개체별 데이터를 관리하고 초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초유를 급여해 송아지의 폐사율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집중적으로 써 면역력을 강화하고 실증 데이터 기반의 씨수소를 선택으로 농장의 맞춤형 개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아시다시피 한우 사육에서 기록은 곧 경쟁력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번식 농장은 1년에 일산을 하는 게 농장 수익과 직결됩니다. 근데 잘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될지,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기록 도구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축산업을 시작을 했을 때 되게 막막했습니다. 뭐 적어야 되는데 어디에 적어야 될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달력에 적으셨습니다. 수정표는 그냥 책상 위에 있어요. 이거는 그냥 조각조각만 기록일 뿐이지 데이터가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적어야 될까? 어디에 적어야 될까? 너무나 문제였습니다. 이 공백을 메워준 해답이 바로 축사로였습니다. 축사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형 스마트 사용 관리 시스템으로 농장의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농장 전체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사 식기수를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축사로는 단순히 기록하는 기록장이 아닙니다. 공공표준을 기반으로 농장 기록을 디지털로 표준화해 분석하고 정리를 도와 판단하게 해줍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유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론 축사로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도구 중에서는 가장 최선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축사로의 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개체 관리의 정밀성.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아무데나 적어놓은 조각조각난 기록들이 이제 축사로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누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실수나 누락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두 번째, 작업 표준화와 협업 가능성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 명이서 농장을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장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거나
축사로를 통해서 자료를 보면은 똑같이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장 전반의 효율성이 증가했습니다. 셋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공성과 신뢰도. 국가기관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인 만큼 데이터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제 딸 아니면 제가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제 후계 세대에도 농장 자산으로서의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를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사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사로를 통한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사례입니다. 축사로를 통한 기록이 저희 농장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첫째, 번식 관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록 관리가 수정 시기 판단, 수정 적기 관리 등으로 인해 번식 관리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비육 관리에서도 비육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록하고 개체별 비육 기간을 관리하고 초음파 입질 진단을 통해서 출하 시기와 적정 비육 기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약 및 질병 이력 관리로 재발성 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과 약제 중복 투여가 투여 방지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송아지는 설사나 호흡기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사양 전략을 조정하여 송아지를 건강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역할 분담도 축사로의 큰 힘입니다. 기록을 함께 열람하며 관리할 수 있게 돼서 농장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축사로 도입의 성과는 숫자로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공태수 평균 120일에서 90일 정도 줄어들었고요. 송아지 폐사율 약 15%에서 평균 5% 내외로 줄었고 그로 인한 연간 수익률이 향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축사로를 쓰기 전에는 10마리가 태어나면 한 2마리가 죽었습니다. 조금 부끄러워서 15%로 적었지만 거의 한 20%에 육박하는 폐사율을 보였는데 정확하게 축사로를 도입하고 기록하고 백신을 놓고 그런 관리를 통해서 폐사율을 아주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숫자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경영이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판단이 일관되고 객관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둘째, 운영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기록하니 기억에 의존하는 업무가 사라졌습니다. 셋째, 계획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추락, 분만, 사료 전환 등 시간 단위로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증입니다. 햇섭, 깨끗한 농장, 그리고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축사로를 통한 기록은 가장 확실한 힘이 되었습니다. 축사로의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인증은 지금도 저희 농장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이제 이 축사로가 더 확산되고 더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죠. 모바일 앱. 현장에서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백신 접종처럼 여러 마리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을 처리하는 일괄 처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AI 기반 번식, 도태, 출하 추천 기능을 도입하여 농장 운영의 정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보완된다면 축사로의 활용도와 확산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저희 미소짓다가 그리는 미래는 분명합니다. 축사로 시스템과 연동된 ICT 센서를 도입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축사, 축사로의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인증, 그리고 QR코드를 통한 소비자 대상으로 한 투명한 이력 공개, 마지막으로 저희 농장을 데이터 분석 교실로 만들어 차세대 후계자와 지역 농가에 축사로 활용법과 데이터 기반 사양 관리 기법을 전수하는 컨설팅 허브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미소집단은 데이터 기반 스마트 축산의 롤모델로 성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록은 곧 경쟁력입니다. 경험과 감에 의존하던 축산을 데이터와 과학으로 혁신하면 누구나 배우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축사로는 이 데이터 기반 경영의 핵심 도구입니다. 또한 공태수와 폐사로 감소로 저희 농장의 직접적인 수익 증대를 입증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 스마트 축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은 단순한 글이 아닌 미래의 나침반이다. 여기농원 대표 김근배입니다. 오늘 농장을 소개하고 축사로의 도입과 활용, 우리 농장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장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농장의 전경 사진입니다.
저희 농장은 강원도 행성군 우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육두수로는 번식후 150두를 포함하여 420두 규모의 농장입니다. 연간 출하두수는 거세와 암소 비육을 합하여 120두 정도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의 사육 방식은 일관 사육입니다. 2015년 자가생산 TMR을 비육권에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번식 후에도 자가생산 TMR 급여를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에 포유기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 자가생산 TMR을 급여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전두수 자가 인공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영하 20도를 밑도는 날씨 때문에 계절 번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의 자가 TMR 급여 프로그램은 일단 기성 베이스 사료에 주정박, 라면박, 제빵박, 비지 등의 부산물과 주사료로 호밀, 옥수수, 밀집, 애니올라이라스, 티모시를 배합하고 있습니다. 호밀과 옥수수는 이모작으로 자가 생산하고 있으며 규모는 8,000평 정도의 사료포에서 생산하는데 이것은 퇴비를 활용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농장의 SWOT 수압 분석 내용입니다. 저희 농장의 강점은 25년도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횡성한우의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또한 오랜 개량으로 우수한 미스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게 되어 교통의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자가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농장의 약점을 말씀드리자면 횡성한우 유통기관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계절분만으로 인한 축사시설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집중적으로 분만된 송아지로 인해 출하시기 쏠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군빈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출하 성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의 인식 변화와 비선호육의 인식 변화와 같이 소비자의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센터와 함께하는 다양한 신기술 도입 및 현장 실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에 공통된 위기도 있습니다. 관세 협상 등에 대한 수입률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 시 소비 위축이 가능성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22년도부터 이전 5년간은 육류 소비 증가율이 매년 4%대였으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1%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 긴축을 고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건축자재의 가격 상승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친환경 및 동물복지 규제 강화는 두당 사육 면적의 증가로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빙농가의 지난 출하 성적을 간략하게 뽑아봤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건 도체중 등심 단면적 근내 지방이 20년도 대비 24년도에 암소와 거세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기록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축사로의 도입과 활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수기 기록을 하다가 2016년도에 햇삽을 준비하면서 축사로, 그때는 하늘이었죠. 축사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육두수는 330두로 송아지분만 100두 정도의 규모였으며 수기로는 개체 등록 카드를 사용해서는 햇삽 심사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답으로 축사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두 사육 농장이었지만 인증 절차와 수기 장부 대비 수월해지고 데이터의 관리가 편해지면서 농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축사로에 판매 가격 등의 수입 내역과 기자재 구매나 지출 내역 등을 데이터를 입력하면 여러 정보의 열람이 가능해지고 경영 장부의 확인이 편리해지면서 결과값에 따른 전략적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작년 6월 25일 축산과학원 이승인 연구사님을 초청하여 활용 교육을 추진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축사로 보급 확산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축사로에 대해서 단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축사로는 이전보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육아기관들과의 연계로 인하여 유용한 점은 기존엔 개체정보 블로그뿐만 있었는데 수정 관리와 질병 검사 결과나 브루셀라 결과 블로기, 폐사축 정보의 블로기도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처리 속도가 너무 낮습니다. 페이지에서 잦은 응답 없음 표시나 다량의 정보 처리 시에 답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농가에 따라서 입력량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블로기 부분들이 개선되었지만 5마리씩 나눠진 입력창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전두수의 백신 정보 입력이나 다두 거세 시 혹은 질병 치료 시에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두수 제한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어플도 필요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핸드폰 모바일로 접속한 후 다시 PC 버전 보기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은 입력할 수 있는 창의 내용이 다릅니다. 활성화를 위해선 전용 어플의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축사라의 홈 화면에 그래프를 활용하여 농가의 운영 현황판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텍스트보다는 그래프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우리 농장의 미래입니다. 현재의 농업은 노동 집약적이고 경험에 의존한 영농에서 이제 기술 집약적이고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 영농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단절된 농업에서 협동조합의 결성으로 인해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한데 묶는 농업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사이에서 괴리감이 있는 농업에서 토양 분석과 사료 분석 등의 데이터로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이 양립할 수 있는 농업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기술 혁신에서 농가가 의견을 제시하고 수요자가 주도하는 실질적인 산업 혁신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농업에서 후배들이 돌아오고 인재가 이끄는 농업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축사라를 활용한 파급 효과입니다. 농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지면서 차후 계획 수립이 필요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6시 30분에 울리는 백신 접종 대상화나 판매 가능한 송아지, 재기발정 알람을 통해 농장 경영상의 누락을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수입, 지출 자료의 출하 성적을 합하여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장의 보완점 파악을 할 수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고 바뀌는 수치를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햇삽 인증 절차나 각종 점검 시에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사용관리와 품질 향상을 집중하고 축산 경영 효율성과 안전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거기농원의 미래입니다. 저는 앞으로 농장의 규모와 출하 성적의 향상을 꾀할 것입니다. 규모는 현재 총 사육두수 420두에서 700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년 내에 1년 분만 송아지를 200두 분만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5년도에 120두의 송아지를 분만하였으나 26년도에 예상 분만 두수는 150두입니다.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적의 성장으로는 출하 개월령을 30개월에서 29개월 이하로 단축할 것입니다. 25년도에 도축한 것의 성적으로 현재까지 도체중 479kg이지만 540kg를 목표로 삼고 등심 남녀적 99.9제곱센티미터에서 140cm로 육질 등급은 1+ 이상 94%에서 100%로 1+ 이상 75%에서 85%의 향상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아직 대한민국의 최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축사로와 함께 더 발전되고 나아가는 축산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를 활용한 파급 효과까지 깔끔하게 발표해 주신 우리 덕인농원 김금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청년농 입장에서 축산 경영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축사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농장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는 오늘 울산 울주에서 왔고요. 가잉암소 90개 정도 되는 연간 50대 정도 숫송아지하고 암송아지를 판매하는 번식 전문 농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농가의 생산성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 자가조사를 약 7헥타르 정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야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5년도 9월 현재 한우 산업은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가격을 보니까 21,500원 전국 거세 평균가가 돌파했더라고요. 그리고 숫송아지 정읍에는 드디어 500만원 시대가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법. 2022년도 12월처럼 언젠가는 폭락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제가 처음 한우를 접했던 것도 이때입니다. 22년도 3월달에 군대를 전역하고 한 9월쯤 학교에 복학하면서 소를 한번 열심히 키워볼까 싶어서 12월 27일 날 아버지 따라 우시장을 따라갔는데 숫송아지 3마리를 팔았는데 제 1,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산업에 계속 종사하면서 과연 내 삶을 유지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렇게 경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계량을 해서 우위를 정함하거나 아니면 농장의 경영을 분석해서 어느 부분이 새 나가고 있는지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당장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농장의 경영을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장장 3년에 걸쳐서 저만의 경영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물론 축사로도 처음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축사로를 보기에는 너무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번식농장답게 우방 전체에 개체 현황표를 만듭니다.
개체 관리도 하고 송아지 관리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번식 농장답게 모든 수태 기록 그리고 수태별 특별 사항이나 수태율 그리고 종축 계량업체에서 나온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교배도 실행했습니다. 분만 데이터를 모두 기록하고 그 분만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발 교태도 하고 또 이 뒤에는 송아지가 질병 기록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만드는데 제일 오래 걸렸는데 2010년도부터 저희 농장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생산했던 모든 개체의 데이터를 꼬박 4일을 세워서 수기를 입력을 했습니다. 엄청난 노가다죠. 그리고 이때 같이 하면서 도축 성적까지도 14년도까지 다 불러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 좋아요. 농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지금 또 데이터 끌어모으려면 하루에 2시간씩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청년 축산인 분들은 저처럼 이런 고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축사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축사로 프로그램의 가장 이점은 통합 개체 정보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각 개체의 모든 특성이 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분만 셀에도 있고 번식 셀에도 있고 수정 셀에도 있고 그런데 한 개체에 태어날 때부터 죽기 전까지 히스토리를 이 개체 정보 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상, 체중, 질병, 비육 그리고 자손 인력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 더불어 번식 관리도 한눈에 해줍니다. 평균 수정 횟수, 뭐 산차 이런 것들을 자동 수식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함수를 공부하면서 배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비육 도체 등급도 당연히 끌어와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페이지가 좀 적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넣지 못했습니다. 농장 경영을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우리 농장의 성적이 어떤지 번식 능력이 어떤지 이런 지표를 모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런 농장 실질적 경영 관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년 동안 만든 제 엑셀 그래프 중에 5개 셀이 여기 들어있고 실제로 20개 셀은 넣지도 못했어요. 그 20개 셀이 이 경영 프로그램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축사로에는 한 번에 눈에 확인하기 쉽게 되어 있죠. 특히 수익 관리는 어차피 도축이 되고 나면은 자동으로 전산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우시장에 판 것 정도만 수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지만 지출 관리 부분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료, 약품, 가축비, 부동산, 대소농구는 크게 있지만 특히 일반비 내부에 엄청나게 세분화돼서 품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종부료, 전기세 이런 여러 가지 품목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기로 기록을 했던가 다른 엑셀에 기록을 해뒀던가 해서 주기적으로 입력만 해주면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농장의 전체 소득 그리고 내 소가 태어나는데 과연 돈이 얼마나 될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내 인건비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 농장의 현금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접근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축사로를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위한 뭐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한 거는 크게 4가지 부분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축사로를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햇섭과 무항생제 인증입니다. 햇섭과 무항생제 인증 지금 축협에 인증받으러 가면은 네모난 책자 한 장 줍니다. 책자 주면서 6개월치 기록을 여기에 수기에 입력하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는데 왜 안 돼요? 그거 귀찮고 다 그렇게 안 하세요. 아직 햇섭 무항생제와 축사로와의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개선을 해서 유관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또 입력한 즉시 받아볼 수 있도록 좀 더 프로그램을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과 연관된 모바일 버전입니다. 앞서 많은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통한 기록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밥을 주다가 누가 발정이 왔는데 내가 컴퓨터를 들고 가서 거기서 누가 발정이 왔고 몇 시에 발정을 했고 현재 전액 정도가 어떻고를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세한 농가의 현장 상황을 바로 기록할 수 있도록 축사로에서도 충분히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사용자 네트워크, 키우소나 뭐 다른 우리 소풍 한우, 밴드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끼리의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그런 장을 만들어서 일일 사용자를 늘려가고 또 더 많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발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입니다. 울산에서도 축사로 교육을 2번 하셨고 저희 주무관님이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저희 축사로 교육을 합니다. 한농대 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혹시 축사로 사용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 교육을 단발성이 아니라 한 명을 제대로 만들더라도 여러 장기간 교육을 통해서 한 명의 인재를 만든 다음에 그 인재가 또 다른 옆에 인재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교육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건 4가지고, 이 4가지를 바탕으로 우리 많은 청년인들은 다음 파동에 대비하여 우리 한우를 좀 더 산업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농사를 짓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경영을 하고 내가 중소기업의 오너라 생각을 하고 내 인건비는 하늘에서 주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미래 지향적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축사로에서 많은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단 담당자 축사로를 활용한 슬기로운 한우 키우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로는 특급 호텔 조리사에서 한우 사육 농가로 가게 된 동기, 그리고 형주농장의 현황, 명품 한우를 위한 사육 철학, 기록 관리의 중요성, 축사로의 장점과 활용, 형주농장의 미래 비전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형주농장은 충남 보령 천동면에 위치해 있고 특급 호텔 조리사에서 10년을 근무하다가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한우 사육 초보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무섭고 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흥미도 느끼고 재미도 느껴서 지금 열심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형주농장 현황은 현재 한우 280도 사육 중이고 벼농사와 2만 평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400도 일관 사육을 목표를 하고 있고 체계적인 사육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특급 호텔 조리사 출신으로 경험을 살려 한우에 정성과 세심함을 더하고 생명체에게 물이 중요하듯 한우 사육에 있어서도 기분에 충실하며 1%씩 채워나가는 노력이 최고의 한우를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에 있어서 기록 관리 중요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따로 엑셀 메모장 프로그램도 사용해보고 NH 한우로 목장, 키우소, 올인원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았는데 22년도 4월 달부터 축사로를 접하게 되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못 쓰겠더라고요. 농장에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소중하게 관리해서 축산과학원의 우수 기록관리 인정되어가지고 24년 축사로 활용 기술 접목 우수 현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데이터 기록의 가치는 경영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비용을 기록 관리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농장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 증대가 되고 미래 방향성의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경영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축사를 통한 농장 관리인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 중 하나예요. 프로그램을 로그인하면 첫 화면이 이 화면이 나옵니다. 농장의 모든 일정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당일 처리해야 할 업무 자동 리스트업이 되고 완료된 작업과 미완료된 작업 구분이 가능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발정제 기일, 백신 투약 시기, 주요 일정 알림 서비스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누락으로 농장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축사로 활용 방식으로는 프로그램 열면 개체 관리, 번식 관리, 도체 등급 관리 여러 폴더가 있는데 출생부터 판매까지 전 기록 과정이 기록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단계별로 관리 체계와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한 개체의 특성으로 여러 개체의 특정 예측할 수 있는데 번식 관리 같은 데 들어가면 이 송아지는 몇 킬로로 태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 관련 몇 킬로 태어날 것이고 수정은 언제 했고 언제 날 거고 이런 게 맞춤형 사양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능 활용으로 농장 사양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점 파악이 용이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축사를 통한 성과는 농장 운영을 체계화시킬 수 있고 일정 관리 효율화, 업무 프로세서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이 있고 맞춤형 사양 관리로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방지할 수가 있는 게 큰 성과입니다. 축사로라는 그 프로그램이 쓰면은 가장 편한 게 햇서, 축사로, 기타 등등을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장점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농장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니까 개체마다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그 개체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할까 아니라 정말 데이터 기반으로 숫자로 표기되는 농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월별, 경험비 분석 제공, 체계적인 수입 지출 관리. 재무제표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 축사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누수 없는 경영비 절감 농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현장에서 즉시 기록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메모 PC로 가서 통에 입력을 해야 하고 이중 작업으로 시간 소모와 누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점, 로딩 시간이 길어서 실시간 정보가 빠르게 볼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 가능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거는 필터링하고 맞춤형 데이터, 농장에 맞게 불필요한 기능을 선택적 사용하고 시스템 서비스를 속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축사의 효과로는 경영재무제표 관리, 개체 특성 기반의 의사결정, 발정 제기일 및 백신 알림, 번식 공태 일수 감소로 농장의 수익성을 한층 더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효과가 있습니다. 햇섭 보급 확대, 축산물 안전성 향상, 소비자 신뢰 확보,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만 선택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옵션이 개발하면은 그보다 편하게 사람들이 축사를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농장 규모와 사육 형태에 따른 맞춤형 인터페이스, 젖소를 하던 한우를 하던 규모가 작던 크던 간에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범위한 데이터 로딩으로 인한 속도 저하 문제가 정말 시급합니다. 축사로는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입력 과정을 간소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번식과 사료 부분에서 자동화 기능을 강화하면 농장 운영에 큰 효율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번식 관리에서 정액을 사용할 시 자동으로 차감이 되면 관리가 되고 이력 추적이 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편하다는 점. 사료는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서 따로 수기로 입력 안 해도 끌어올 수 있는 방안. 현장 즉시 기록 시스템, 그리고 경영장부 직관적 예시. 보기 편해야겠죠. 간편 입력, 기능 강화. 형주농장의 미래 비전은 브랜드를 가치를 높여 인지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형주농장 하면 모두가 하는 농장이 되는 것이 목표이고 데이터로 기반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스마트한 농장 경영 실현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송아지를 생산부터 도축까지 선대에서 후대까지 개량을 진행하여 도태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농장을 만들 것입니다. 경영비 절감으로 통한 수익을 향상을 시킬 것입니다. 결론으론 축사료를 활용한 슬기로운 한우 키우기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 축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형주농장은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축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가며 한국 축산의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로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전 셰프 형주농장 박형주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만드는 것이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소를 키우고 있고, 그 이유는 축사로를 통해서 계획토대를 통해서 건내지방, 용량,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소가 부족한 부분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정액을 선택해서 등지방이 두꺼우면 등지방을 얇은 걸 넣는다든지, 건내지방도가 모자란다면 건내지방을 높은 걸 넣어서 내가 소를, 농장주가 소를 만들기 때문에 소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장 소개부터 마무리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장 소개는 농장명은 비아축산입니다. 한우 140도 일괄 사육을 하고 있고 면적은 총 1300평의 축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직장을 관두고 부모님이 계시는 성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소를 8두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소를 기반 삼아
축사를 짓고 한우를 키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하고 전혀 없는 곳에 있어가지고 소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하면서 노타설사가 와서 한 해에 송아지를 15마리를 죽였습니다. 혼자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앞에서 보는 것 같이 수정, 질병치료, 임신감정, 수의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축협 직원을 통해서 축산과학원의 계획개발을 길라잡이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에 대해 백지 상태였던 저는 공부를 하고 노력한 결과 2018년 전국 한우 경진대회에서 암송아지 부분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경북대의 수많은 소들은 전부 입상을 하였습니다. 관찰이 질병을 막아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찰 속에 이상한 소가 있으면 발견되면 질병 치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일반적인 농가들은 관찰은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아 감당 못할 정도로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설사나 폐렴으로 인하면 아주 미비하게 등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를 잃고 인공수정, 임신감정, 초유급여, 영양공급 등 나만의 노하우를 습득하여 1년에 40에서 50두가 생산됩니다. 이 중에 5두 미만이 설사를 합니다. 축사의 알림 서비스를 통해 백신을 철저히 잘했기 때문에 설사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축사를 혼자 쓰기에 너무나 아까워서 축산과학원과 성주기술센터에 끊임없이 교육을 요구해서 성주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축사를 보급하였습니다. 기초반 2번, 심화반 2번에서 기초반에 47명, 2회 때 62명, 심화 39명, 61명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이해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축사로의 장점으로 크게 3가지를 뽑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등급 비교나 개체 관리를 통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암소 대량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축사 성적입니다. 축사를 사용하기 전 저희들이 원뿔 출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축사를 사용하고 현재 원뿔 이상 출현율이 85%가 되고 있습니다. 종축개량협회 2020년 자료를 보시면은 전국 평균보다 낮거나 높았습니다. 2004년도 데이터를 보시면은 도체중이 30%, 등심단 면적이 61%, 등지방 두께가 58%, 건내지방이 55%가 상승하였습니다. 축사로에 있는 선발과 도트를 통하여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가계부입니다. 일반 농가들은 내가 얼마를 버는지 정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가계부를 쓰게 되면 내가 1년에 얼마가 남고 어느 것에 지출이 많은지에 대해서 줄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제 가계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축사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증 획득하기 쉬운 농장, 깨끗한 농장입니다. 저희 비아 축사는 2013년도 무항생제 축산을 인정받았고 2016년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농가가 일보, 주보 관리, 개체 관리입니다. 하지만은 축사로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일보, 주보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다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 소득 관리에 들어가서 소득 부분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인정받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결론적으로 축사로를 사용하는 저희 농장은 소득이 향상되었고 암소 개량은 앞으로 비아 축산의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축산인들에게 축사를 꼭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편리한 인증 관리입니다. 농장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농장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맞추어 개량을 진행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축사로의 계획 관리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이를 활용하여 암수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점과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것이 개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축사를 쓰면서 이 부분에 되게 많은 득을 받습니다. 사전 서비스 안내 문자가 있어서 송아지 판매 시기, 재발정 시기, 백신 관리 등 특히 사항이
바늘화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렇게 관리되는 송화지는 더욱 튼튼하게 자랍니다. 철저히 배신을 관리해도 쓸쓸한 송화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 2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초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생 직후 초유를 2에 꼭 먹입니다. 이렇게 좋은 축사를 5년간 사용하면서 좋은 점도 많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활용하기 복잡하고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개체 혈통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클릭 한 번으로 이 부분은 개선되었지만 세분화된 프로그램은 통합하여 간단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체 정보와 등급 정보가 한 군데 있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직관적인 어플이 필요합니다. 축사를 쓰기 위해서는 일을 하다도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야지만 축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쓰고 있는 키워스트나 하나라 목장 같은 어플들이 개발되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것은 저희 축사 정문에서 저희 농장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올려봤는데 인사 좀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목차는 농장 소개를 한번 드리고 축사료 활용 동기, 축사료의 장단점에서 장점 한 2가지, 단점 3가지, 그리고 비우구가 축사료 쓰기 전과 후의 차이, 성적, 그리고 번식구 관리는 어떻게 도태를 하는가. 이제 제가 먼저 소작할 때는 94년도에 축산학과 졸업하고 현재 코리아 농장을 갖다 경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그 축사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순정 축협 비우고 위탁 사업을 150도로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기존의 축사가 좁아서 신축을 같은 정업시인데 이사를 해서 증축을 해서 지금은 비우고 번식 한 200에서 250개 정도 일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저하고 집사람 둘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축사 면적은 2동에 4,000평방미터 정도, 퇴비사는 500평방, 그리고 바닥 형태는 톱밥은 1년에 한 3, 4회 정도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톱밥을 교환시킬 때만 그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광합성균을 투여해서 악취를 감소나 발효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 방법은 부속 완전 검사 후 퇴비하고 교반 방법은 스크루식 물통 청소나 이런 것은 거의 뭐 하루에 2번 정도 오전 오후, 그리고 소독 주기는 거의 매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농장 배치도인데 1동이 비육사, 2동이 번식사, 집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농장에. 그리고 이제 축사료를 저도 이제 활용하게 된 동기는 햇섬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축사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저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사료 배합 프로그램이나 그 계획교배 프로그램 이런 게 많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찾으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발견을 하고 이제 이용을 하게 됐는데 이용을 하니까 뭐 이게 뭐죠? 무항생지나 햇섬 같은 것은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준비할 것도 없어요, 사실. 자, 이제 축사료 장점은 저는 이걸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개체 혈통, 뭐 수정 기록, 방역 기록, 분뇨 퇴비 대장, 뭐 출입 기록. 저는 사실 축사를 쓰기 전에 저쪽에 얼마예요라는 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는데 사료의 입출 내역, 송아지 판매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이거 하나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이거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은 필히 가져가야 할 그 경영 장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각 도나 시마다 햇섬 컨설팅 지원비로 혹시 이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600만 원씩 이렇게 컨설팅 지원비로만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 그 햇섬을 지원을 받고 6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내년에 또 컨설팅을 받으려면 일부 지원을 또 해야 돼요. 자기들이. 그런데 축사로 프로그램을 쓰면은 사실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저 같으면 이 지원비를 갖다가 저기 보시면 방역이나 안전 시설비 쪽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햇섬이나 무항생제 이것은
축사로만 이용하면 그냥 오는 거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축사로 보안적으로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갖다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스마트 패키지 사업으로 우리 CCTV나 발정 탐지기 그리고 환경 제어기 등이 축사하고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연동만 되면 그 축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참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농가 생산성 조회라고 그 축사로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저 세 번째 있죠. 그걸 갖다 클릭을 하면 우리 농장의 성적이 전국에 몇 순위 정도 축사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기의 이제 포지션이 몇 등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은 하셔야 돼요. 3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겠다,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 데이터를 좀 빨리 땡겨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햇섬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을 거예요. 많이 받고 계신데 1년에 보통 4시간의 보충 교육을 받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이 축사조를 좀 소개시키고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보호 효과가 엄청 크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농장 경영 원칙이라고 이제 첫째는 전 청결입니다. 청결. 물통, 그리고 송아지 이유시켜가지고 청소하고 소독하고 퇴비는 부속시켜서 나가고, 이걸 갖다 농장 경영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우고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비우고 성적은 이거 잘 아시죠? 축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데이터인데, 축사를 이용하고 117건의 비우고를 제가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한 자료인데, 요것을 갖다가 사용 전과 하나의 후의 차이를 만들었는데, 사용 전에 167두, 사용 후에 117두를 갖다 출하한 평균의 선적입니다. 출하 원령이 한 달 정도 짧아지고, 도체중 역시 좀 늘어나고, 등지방 줄어들고, 등심 단면도 어찌됐든 좀 늘어나고, 근내가 조금 6.8에서 7.1로 늘어나고, 육질, 그러니까 쌍뿔 출현율은 48에서 56점. 근데 원플러스 출현율은 78%에서 92.8%. 그리고 용량 쪽으로는 A 출현율이 30에서 36.7%로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내가 나가야 할 방향과 이게 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랬는데 내년, 후년 이제 데이터가 더 쌓이고 하면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번식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의 번식은 생각을 이렇습니다. 현재 10분간의 기록은 농장 성적에 10년을 앞당기는 투자가, 번식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갈 게 아니라 진짜 기록에 의해서 가야 된다. 번식 후의 중점 관리 목표는 강력 도태, 그리고 엄격한 계획, 유전자 분석을 개체별로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순위가 쫙 나오는데, 저 나름대로의 또 정리를 해서 1등에서 100등까지 있으면은 20%를 처리한다면 20마리는 이제 이렇게 없애죠. 그리고 그 정액통 위에다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습니다. 부, 외주부, 외외주부 써놓고 거기에 이제 근친내는 피하고 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농장의 이제 저의 목표이자 노력은 도체중이 520kg, 등신담력은 130 이상, 근내 8 이상, 쌍뿔 출현율 9번짜리로 90% 이상을 만드는 게 저희 농장의 꿈입니다. 꿈. 코리아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